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이라는 과목이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가 내용을 좀 보시면 네트워킹을 타고 다니면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이 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네, 개발 프레임워크.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프레임워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레임워크가 무엇입니까? 찾기 딱 하시면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파트가 있고요. 개발 프레임워크 딱 찾아지죠? 네, 개발 프레임워크는 뭐라고요? 여기 제가 이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특정 도메인 기능군에 속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일반화한 반제품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반제품이라는 거 뭐냐면 완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제품은 너희들 이런 거 쓸만한 거 갖다 놨어. 이거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봐. 이거예요. 예, 반제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만한 건 다 어느 정도를 구현해 놓은 거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예. 응용 소프트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일반화한 반제품 소프트웨어. 뭐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애들, 네, 뭐 이런 애들죠. 스프링 경험자 모집합니다. 자바 개발자, 자바 뭐로 웹 개발, EJB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EJB라는 기반의 복잡함과 무거움을 극복하고 EJB가 굉장히 복잡하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린 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띄엄띄엄 튀어나오는 것처럼. 네, 이런 거. 이 프레임워크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 자바 표준에서 또 만들어낸 하나의 대한민국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했었어요. 이 3번. 이건 제 전공 분야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C# 언어로.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진 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들어와서 틀에 맞춰서 개발해 볼래?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 볼래? 우린 이거 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틀,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예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창틀을 프레임 그러잖아요. 뭐 어떤 틀.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일본어를 많이 써가지고 옛날에 왁구 했거든요. 그런 거를요. 왁구를 짠다. 틀을 짠다. 우리나라 말은 틀이죠. 근데 이제 워크, 그런 소스로 만들어진 워크가 여기서는 뭐겠어요? 미술하는 사람한테 워크는 그림이고 작곡가한테 워크는 작품이고, 그죠? 음악 작품. 그렇다면 코딩하는 사람들의 워크는 소스죠. 소스 코딩. 코딩된 소스. 그 소스를 미리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스를. 그래서 프레임워크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그냥. 뭐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다음에 뭐 자바 가상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자바 버추얼 머신, JVM.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 하는데 이게 뭐냐 또. 이것도 찾아보면요. 자바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컴파일된 자바 바이트 코드와 실제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하드웨어 플랫폼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바 언어, 자바로 짠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시다. 자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들 명령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기반 위에서 못 돌아간단 말이야. 이 자바를 모르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그거를 통역을 해주는 게 JVM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 언어를 이쪽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다른 OS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JVM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바가 여기저기서 다 해석이 돼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는 게 이 JV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클래스 로더다, 실행 데이터 영역이다, 실행 엔진이다, 가비지 컬렉터다 이런 구성 요소들로 쭉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아실 건 없고 여기 자바 가상 머신이
뭐다. 여기저기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얘기했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역할은 소프트웨어다. 이건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자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네,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객체 지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원리. 네, 객체 지향이라는 말이 여기 딱 뭐 설명은 딱 안 나와 있네. 객체 지향이라는 게 뭘까요? 뭘 지향한다. 뭔가 뭘 지향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 지향. 여기 설명을 좀 보면 위키피디아 이런 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 뭐라고 그랬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어떤 흐름. 패러다임.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즉 명령어들이 막 있어. 문법이 막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영어 단어로만 다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래밍 명령어들 다. 그럼 얼마나 어려워. 그 영어 뭐 외국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 인사만 모아놔. 인사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뭐 이런 거만 딱 모아놔. 인사 부분만 쫙 연습하고 이쪽에 가면은 뭐 주문하는 것만 딱 뭐 커피 드시겠어요? 뭐 이런 거. 또 뭐 아니면 이제 친구 만났을 때 서로 막 조크를 하는 것만 모아놔. 이렇게 객체별로 내용별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목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만든 언어들이 객체 지향 언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C 뿔뿔, 뭐 C 언어는 그렇지 않은데 C 뿔뿔 객체 지향 언어로서 이제 쭉 여러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네. 어쩌고 저쩌고 설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객체 지향. 그래서 객체 지향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상속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캡슐 뭐 싸는 거잖아요. 객체 지향 내용을 외부에 철저히 숨겨. 단순히 메시지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로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하고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 모르죠? 말을 던져놓으면 메시지만 나오잖아요. 뭐 지금 날씨가 어떻죠?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다. 지역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런 메시지로만 나오고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우린 모르잖아. 캡슐돼 있는 거. 추상화. 현실 세계 내용은 그대로 객체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주목하여 상세 내역을 없애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성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추상화는 뽑아내는 거예요. 네, 토끼 한 마리, 거북이 두 마리. 네, 그러면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두 마리를 합치면 몇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세 마리요. 근데 토끼랑 거북이가 중요한 거 아니죠. 수학이 그거잖아요. 하나 더하기 둘이라는 개념이 합쳐지면 3이 나온다는 개념이잖아, 개념. 그걸 추상하라고 그래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중요하잖아요. 애들은 토끼하고 거북이가 엄청 중요하죠. 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뭐 그다음에 뭐 사자하고 같이 소풍을 가서 애들 난리 나죠. 사자가 다 잡아먹지 사자가 왜 소풍을 같이 가요? 막 이거 수학 문제 내려고 그런 문제 냈다가 막 난리가 나죠. 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애들 교실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막 저학년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만 딱 뽑아가지고 수학만 딱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 토끼 거북이 얘기 안 나오죠. 네, 그냥 수식을 풀어버리죠. 그게 추상화예요. 네, 어떤 그 문제 중요한 측면을 주목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상세 내용을 없애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토끼, 거북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세 내용을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수학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다형성.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구현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배너 넘어가는 거 구현했잖아요. 근데 얘도 호출하면 배너가 넘어가고 쟤도 호출하면 배너가 넘어가는데 이렇게도 넘길 수 있고 저렇게도 넘길 수 있어. 우리 그런 거 플러그인으로 만든 거 보셨잖아요. 옆으로 넘어가게만 되는 게 아니라 옵션만 딱 바꾸면은 위아래로도 넘어가. 네,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다형성이라고 해요. 하나의 인터페이스 딱 하나 호출하면서 넘기는 것만 좀 다르게 주면은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다형성이에요. 서로 다른 구형 방법을 제공하는 거. 플러그인 보면 딱 느낌이 와요. 다형성, 많다, 다, 많을 다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상속성이라는 게 상속. 야, 상속 뭐예요? 아버지가 회장님이, 아들이 상속받았어. 네, 상속자.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상속. 슈퍼 클래스.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갖는 성질을 서브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부여받아요. 그리고 뭐냐면 어떤 함수를 만들고 또 작은 함수들을 그 밑에 만들었는데 작은 함수들이 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을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나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1억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가 100억을 주셨어. 그럼 1억 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100억 갖다가 그 중에 1억만 갖다 탁 쓰면 되지. 그런 식인 거야. 큰 클래스에서 갖다가 상속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주로 객체 지향에서는 많이 써요. 왜냐면 재사용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이 다형성 이런 거 추상화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 캡슐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숨기고 메시지만 통신하는 이런 것들.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성속성 이런 속성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상식선에 코딩하는 사람들의 상식선에 속하는 얘기들이니까 NCS에서는 그런 걸 꼭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NCS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듣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 뭐지? 뭔지 그때부터 찾아보면 되겠지만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객체적인 원리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오겠죠? 4번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쪽으로 올라가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되게 많구나. 네, 이거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말을 빼면 프로토콜이란 말이죠. 프로토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잖아.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HTTP 할 때 내가 얘기했던 거 요거. HTTP의 이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규칙 약속. 근데 이 프로그래밍 또는 기술 계통에서 규약이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규칙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비트 전송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규격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HTTP 하면은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트워크로 80 포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TCP, UDP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죠. FTP도 들어보셨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여기 끝에 쓰는 게 규약이에요, 전부. 요게 프로토콜이라고요. 프로토콜. 네, 형식 의미론.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여기? 컴퓨터나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책임. 양식과 규칙. 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메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요. 또. 이메일.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HTTP, FTP, SMTP. 근데 TCP, IP 할 때 이 TCP 했을 때 프로토콜이 이것도.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 이런 거. IP 주소 어떻게 되니? 이것도 인터넷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프로토콜이란 말 모르셨죠? 이런 데 쓰인지 몰랐지? 맨날 IP 했지 이거 무슨 말인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여기 Address Resolution Protocol 별게 다 있어요. ARP, RARP 별게 다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끝에 프로토콜이에요. DHCP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몸에 좋다는? 되게 비슷하죠 그거랑 말이? 네.
그래서 다이나믹 호스트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밑에 있는 거는 프로토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대표적인 거 1, 2, 3 1, 2 아닙니까 쌤? 3번은 왜 하죠? 3번도 중요해요. 우리가 회사 가면 그 메일링 시스템 만들 때 SMTP 꼭 써요.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포트 번호가 25번이래요. 호호호. 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겠죠? 네, 프로토콜 나오면 겁먹지 말자. 네, 귀약입니다. 귀약.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소켓이 뭐지 이거? 소켓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트워크 소켓 바로 밑에 있네요. 인터넷 소켓 네트워크 소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통신의 접점에 위치한 통신 객체 예, 접점에 이렇게 통신의 접점에 딱 닿아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송수신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램들을 소켓을 생성한다고 해요. 소켓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소켓.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교환하잖아. 교환한다고 했잖아.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 교환. 소켓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켓으로 왔다 갔다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접점. 그죠? 그래야지 들어오지. 네, 문이 있어야 들어오지. 드나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프로토콜 소켓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로컬 IP 주소, 로컬 포트, 원격 IP 주소, 원격 포트 이런 것들 주고 그러니까 포트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전부 인터넷 소켓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라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통신의 접점에 위치한 통신 객체가 소켓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여기도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우리 DB를 좀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및 반정규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규화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규화. 그래서 그 여기 말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현상을 야기하는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해 릴레이션을 작은 여러 릴레이션으로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이다. 되게 어렵지.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무손실 분해가 뭐야? 화학이에요? 실험실에서 뭐 실험하는 건가? 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릴레이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듯이 회원 테이블하고 이 사람이 구매를 했어. 그러니까 구매 테이블에서 이 사람 정보를 갖다가 번호로, 넘버링으로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런 게 릴레이션이에요. 그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말을 짧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이 하나 있죠. 이게 회원이에요. 멤버 테이블. 그리고 오더 테이블. 그래서 오더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가 있어요. 아무 개가 뭘 구매했다.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 아무 개가를 여기서 참조를 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참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릴레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여기에도 릴레이션, 여기에도 릴레이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속성이 너무 커요. 이래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여기에 이쪽 항목에 있는 걸 이쪽에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서 이런 걸 정규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규화를 쭉 하다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정규화가 쭉 과정이 있어요. 이게 좀 데이터베이스를 깊이 들어가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정규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정규화 왜 할까요? 정규화를 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가 일관성 유지해라. 자료 구조 안전성 확보, 안전해야지. 그다음에 자료 불일치 최소화하고 데이터 중복 제거. 중복이 되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예요. 반정규화는 반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정규화만 잘 아시면 돼요. 정규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정규화를 왜 합니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문제를 하나 그냥 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너무 많이 다니고 데이터베이스만 찾으면 엄청 많아요. 당연히 많겠지. 데이터베이스 정규, 데이터베이스 안정규.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얘기해요. 바로 밑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을 공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통합돼서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 운영 데이터를 모아놓고 쓰는 거죠.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코딩하다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 즉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디버깅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버깅이 뭐냐? 버그를 제거하는 거죠. 디버깅이 뭐라고요? 읽어보시면 디버깅은 오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오류가 있네? 이거야. 이게 오류야.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 의심스러운 오류의 정확한 성질가 있는 위치를 찾아내. 그죠? 여기 2분 몇 번째 라인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찝어내기만 해요? 고치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수정. 오류를 수정. 그걸 디버깅이라고 그래요.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찾아서 수정하는 게 디버깅이에요. 차수. 디버깅 차수예요. 차수. 디버깅이 뭔지 우리가 이미 뭐 디버깅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상한 거를 고치잖아. 디버깅입니다. 디버깅. 네.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 있죠. 야 스멜이나 스멜. 스멜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 막 이러잖아요. 뭐 사건 수사하다가 야 스멜이 나는데 이러잖아요. 형사가. 네. 한국어처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스멜. 네. 코드도 스멜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 그대로 영어를 쓰니까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 코드 스멜이 뭐야? 코드 스멜. 되게 웃기잖아요. 말 자체가. 코드에서 냄새가 스물스물 나요. 뭐야 이게. 유치해. 그렇지만 코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어떤 낌새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쓰게 했어요. 어떤 시스템을 론치를 했어요. 와 시스템 론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썼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가 올라왔어. 회원가입하다가 이 사람이 2번 회원가입이 됐다는데요? 그래? 똑같은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또 됐다는데요? 그 다음부터 로그인이 안 된다는데요? 왜 회원가입을 2번 했대? 자기가 한지 잊어버리고 또 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보통 회원가입들을 한 번씩 하니까 회원가입이 2번 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한 번 더 가입이 됐는데 가입이 2번 되고 난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죠. 스멜이 나기 시작해.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2번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막 해봤더니 2번 입력이 진짜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 코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으로 상당히 문제. 여기서 뭐 같은 코드가 여러 곳에서 중지하는 중복 코드로부터 코드 스멜이 발생한다니까 처리한 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죠. 코드 스멜 냄새 맡는 거죠. 코드에 냄새가 스멜 그 얘기입니다. 코드 스멜이라는 거는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코드 스멜을 없애려면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 스멜을 제거하고 품질 좋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리팩토링은요 이런 중복되는 거나 문제가 있는 코드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쓰다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바만 쓰다가 렛이 생긴 거죠. 같은 이름으로 내부에서 별도로 차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리팩토링하고 관계가 많이 커요. 그래서 코드 스멜 그래서 리팩토링이 뭐냐? 여기 리팩토링이라는 얘기도 밑에 있거든요. 시큐어 코드 리팩토링 찾아야 돼. 리팩토링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코드 스멜을 제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적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막 수정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구조를 변경하고 함수를 뭐 하나만 만들었던 걸 2개로 막 이렇게 분할해서 따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막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는 설계를 개선하고 이해 용이성,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의 핵심적인 품질 확보 기술이 바로 리팩토링이에요. 리팩토링. 네.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 코드 스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한 얘기 여기다 쓴 거예요. 외부적인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기법으로 설계 개선, 이해 요기성,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의 핵심적인 품질 확보 기술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